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처남까지 불러따진 이균용 재산 청문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에 걸려서 열렸습니다. 특히 중점적으로 나왔던 게 재산 부분이었었는데요. 어젠 처남이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뭐 형제들 간에 이의가 있거나 뭐 그런 내용은 없지요. 없었습니다. 그때 일을 하셨다 하니까 예. 후보자한테 형님 지분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알려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거 왜 고지를 안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하고 저하고 형님들 선에서 끝났습니다. 당시에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 인지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네. 봐도 됩니까? 그래서 자행은 없었고 누님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누님은 알고. 예. 네, 아마도 이균용 후보자는 몰랐을 거고 후보자의 아내 배우자, 그러니까 지금 나온 처남의 누님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여기 뭐 딸에 대한 증여세도 있고요, 재산 신고를 누락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 뭐 비상장 주식이 뭐 한 10억 정도 상당히 좀 금액이 약간 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남까지 불러서 청문회에서 직접 물어봤다라는 건데, 지금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좀 보죠. 이균용 국회 인준 난항. 네, 상황이 썩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25일 표결이 안 되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다라는 건데, 근데 이 부분 조현선 변호사님, 사실 지금 상황으로는 대법원장은 야당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총리처럼 최종 인준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다른 해임 건의안과 달리 네. 대법원장 인준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야당의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왔던 그 어느 대법원장 후보자보다도 문제가 너무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재산 증식 부분도 마찬가지고 재산 신고 누락도 마찬가지죠. 일전에 대법원장 후보자 중에 유일하게 낙마하신 대법원장 후보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경우에는 시국 사건에 관련된 그 정권에 뭐 부역했다 이런 내용 때문에 대법원장 인준이 통과가 되지 않았던 사안인데, 지금 이균용 후보자의 경우에는 전혀 다르죠. 지금 법을 모른다고 지금 너무나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법을 몰라서 대법원장 인준에서 낙마하는 그런 후보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나온 게, 아니 앞서 시국 사건, 그러니까 1988년도에서는 한 번 인준이 안 됐던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시국 사건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법을 몰라서 재산 신고를 못했다라는 말을 대법원장 후보자가 하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최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이제는 사법부 수장까지도 끌고 옵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결국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직무 역량이 우선이고 그와 적지 않게 이제 그 도덕성, 윤리성을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인사청문회 이틀 동안 보면서 직무 역량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도덕성, 윤리성 문제가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일정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대로 소명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유로 해서 지금 사법부의 공백을, 사법수사의 공백을 만들어야 되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에는 아니올시다입니다. 결국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은 이균영 그 후보자의 정말 자격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정말 그 양심을 생각하면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하는 지금 오늘의 어떤 이 입장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것을 지렛대 삼아서 여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읽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봤을 때 사법부를 바로 세우고 또 사법부에 대해서 지금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재판이 너무 지연돼 가지고 정말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것을 이제 바로 세울 적임자로서 지금 세웠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민주당에서는 그 사법부의 어떤 수장을 세울 수 있는 절차에 협조하는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또 오늘 계속해서 조 변호사님은 계속 바로 옆에 앉으셔서 계속 반대되는 얘기만 같이 해주고 계세요. 네. 일단 이 부분도 국회에서의 논의가 좀 더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